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이번 영상은 주말 동안 쏟아졌던 해외 축구 가십들을 간단하게 모아서 말씀드려보는 컨텐츠를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맨유의 쿠냐가 도착을 했습니다. 6,250만 파운드 1,163억으로 영입을 완료했고요. 맨유는 전성기에 PL에서 검증된 적 있는 그런 공격수를 영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쿠냐 소식보다 조금 더 큰 소식이 바로 브루노인데요. 맨유가 유로파 우승에 실패하면서 재정적인 타격이 있었고요. 거기서 핵심 선수인 브루노의 이적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에서 브루노를 1억 유로 정도 투자해서 데려가려고 하고 있고요. 브루노에게 주급 70만 파운드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세금을 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루노 통장에 들어가는 게 일주일에 13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브루노가 지금 맨유에서 주급받는 게 30만 파운드거든요. 그거 세후로 했을 때는 15만 파운드, 우리 돈 3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랬을 경우에는 거의 4, 5배 차이가 나버리니까 브루노 입장에서는 정말 혹할 수 있는 제안이겠죠. 게다가 브루노가 1994년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현실적인 선택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나이입니다. 일단 저였으면 무조건 사우디 갔고요. 아랍어 학원부터 다녔습니다. 하지만 브루노는 저랑은 그릇이 다른 선수기 때문에 또 다르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맨유 구단 차원에서는 저 돈 안 받고 안 파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브루노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브루노에게 빙의해서 보면 저는 오케이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브루노가 상당히 거절하기 힘든 제안에 직면을 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식입니다. 리버풀의 세컨키퍼였던 켈러가 브렌트포드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쇄적인 골키퍼의 이동이 있는데요. 지금 브렌트포드의 골키퍼인 마르크 플래컨이라는 선수는 레버쿠젠으로의 이적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일단 켈러는 이적료 1,800만 파운드, 우리 돈 335억이라고 로마노가 밝혔고요. 켈러가 기존 계약 기간이 2026년 여름, 그러니까 한 시즌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리버풀은 꽤 괜찮은 금액에 현금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켈러 입장에서는 리버풀에 남아있더라도 경기를 그렇게 많이 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주전 골키퍼 알리송이 있고 마마르다 슈빌리라는 선수가 24-25에 영입돼서 이제 합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서드키퍼까지 마음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켈러가 주전을 도전하러 가는 것 같습니다. 과연 또 브렌트포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은 바이에른 미넨의 왼쪽 윙어에 대한 고민입니다. 바이에른 미넨이 일단 6월 30일에 르로이 사네가 계약이 만료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비르츠 영입이 실패하면서 그 돈을 다른 데 쓸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왼쪽 윙어에 대한 링크가 계속 뜨고 있는데 두 명의 선수를 언급을 했어요. 일단 리버풀의 학포입니다. 학포는 리버풀과 2028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요. 바이에른 미넨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학포 솔로 돌파 괜찮고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크로스 같은 것도 자주 시도해주는 선수거든요. 케인이라는 가운데 스트라이커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학포의 역크로스, 케인의 마무리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알폰소 데이비스가 건강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 알폰소 데이비스라는 빠른 풀백을 충분히 활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포가 온다면 또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레앙 역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레앙은 바이아웃이 1억 7,500만 유로, 아주 높은 금액이고요. 이 상황에서 밀란은 나포세일, 그러니까 팔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구단의 합의를 건너뛰고 거래를 하려면 바이에른 미넨은 1억 7,500만 유로를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또 레앙이 이번 시즌 저 정도 가격을 받을 만큼의 활약을 한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거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미넨은 이 두 명 이외에 미토마, 니코, 기튼스 이런 선수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왼쪽 윙어 매물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완전히 확 구미가 당기는 매물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에른 미넨이 이번 시즌을 어떻게 보낼지 또 왼쪽 윙어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세슈코 얘기인데요. 아스날이 요케레스 얘기 계속 나오다가 세슈코로 좀 방향을 튼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 언론이나 현지 쪽에서 세슈코 아스날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아스날이 세슈코를 영입하는데 약 7천만 파운드, 우리 돈 1,300억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세슈코가 약간 실시간으로 가격이 오르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내보내고 있는 시점에는 또 가격이 올랐을 수 있고요. 아스날의 베르타 단장이 최근에 세슈코와 만나서 영입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세슈코가 라이프치히의 프리시즌 투어에서 제외됐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팀 내에서도 이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스날의 지갑이겠죠. 얼마나 세슈코에게 지갑을 열 의지가 있느냐. 또 세슈코는 챔스, 리그 타이틀 경쟁이 가능한 팀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아스날이 세슈코에게도 메리트가 될 수 있고요. 또 라이프치히가 챔스 진출 실패했기 때문에 세슈코 이적 허용 의사도 있어서 금액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케레스와 세슈코 단순하게 비교해본다면, 일단 선수가 와봐야 아는 거겠지만 세슈코가 요케레스에 비해서 나이가 어리다는 게 큰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세슈코는 03년생 22살이기 때문에 아직 오래 쓸 수 있고, 다시 또 파는 것도 생각해 봤을 때는 세슈코가 유리하긴 합니다. 과연 아스날이 세슈코 영입을 성사시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버쿠젠이 비르치의 이적료 1억 3천만 유로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 비르치한테 남은 선택지가 리버풀 하나로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리버풀이 1억 1,800만 유로, 거기다가 1,200만 유로 더해서 옵션으로 제공하는 그런 비드를 제안했는데 레버쿠젠에서는 거절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레버쿠젠 입장에서도 비르치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리버풀 측에서는 현금에다가 엘리엇을 더해서 딜을 할 수도 있다, 뭐 요렇게 고민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레버쿠젠에서는 공격형 미드필더가 나가니까 한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필요한 상황이고, 거기서는 엘리엇을 추가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양팀 사이에 최소 2천만 유로의 의견 차이가 있어요. 레버쿠젠은 1억 5천만 유로 정도를 원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2천만 유로면 절대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차이를 어떻게 좁히느냐가 리버풀, 레버쿠젠, 비르치 딜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발롱도르 파워 랭킹입니다. 지금 파리 생제르맹의 챔피언스리그 우승으로 인해서 발롱도르 파워 랭킹이 좀 바뀌었거든요. 5위는 음바페, 4위는 살라, 3위는 하피냐, 2위는 야말, 1위는 덴벨레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덴벨레가 딸 수 있는 우승컵은 다 따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서 되게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보니까 가장 높은 순위에 오른 게 아닐까 싶고요. 또 2위와 3위가 야말과 하피냐다 보니까 여기서 또 표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덴벨레의 발롱 가능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덴벨레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플레이 타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 선수는 4,000분 중반대가 돼 있는데 덴벨레는 3,286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3골과 13개의 도움, 뭐 분당 득점, 분당 어시스트 따지면 정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으로 덴벨레의 발롱도르 확률이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파리 우승하고 나서 이모저모 기록들을 제가 모아봤는데요. 먼저 파리가 챔스 포함한 트래블 달성한 9번째 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메스틱 트래블 이런 거 말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트래블을 달성한 9번째 팀이 되었고요. 두 팀에서 트래블을 달성한 두 번째 감독이 엘리케가 되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펩 과르디올라입니다. 그래서 과르디올라가 바르셀로나, 맨체스터 시티 이렇게 두 팀에서 트래블을 달성했고요. 엘리케도 바르셀로나, 파리 생제르맹에서 트래블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명 이상의 10대 선수가 챔스 결승에서 득점을 기록한 최초의 팀, 두에와 마율루입니다. 마율루는 교체로 잠깐 나와서 마지막 골을 득점했죠. 아주 미친 듯이 좋아하는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요. 골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기록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르세유, 파리 생제르맹 이렇게 두 팀이 프랑스에서 챔스를 우승한 팀인데요. 이 두 팀의 챔피언스리그 결승 장소는 모두 미넨이었고요. 둘 다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요런 진기한 기록도 있네요. 그 다음은 김민재의 소식인데요. 김민재의 부상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민재 담당 전문의가 김민재한테 7월 15일까지 휴식을 권고했다고 하고요. 작년 10월부터 아킬레스건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팀 상황이 좋지 않으면서 김민재가 계속해서 출전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당연히 김민재 퍼포먼스는 떨어지고, 그런데 우리는 경기장 안에서의 모습으로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이 부상이 고려되지 않게 되고요. 100%로 뛸 수 없었던 김민재가
조금은 억울하게 아쉬운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들은 걸로는 김민재가 한 11주 정도의 부상을 안고 있다고 해서 일단 이번 여름에 리그가 쉬는 기간 동안에 많은 회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김민재의 거취도 되게 궁금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팀에서 링크가 나고 있어서 김민재가 어느 팀에 갈 건지 아니면 바이에른 뮌헨에 남을 건지 이것도 또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케빈 더브라이너 얘긴데요. 케빈 더브라이너가 나폴리와 더더욱 가까워지고 있고요. 또다시 한번 하늘색 유니폼을 입게 되었습니다. 2027년까지 한 2시즌 정도 계약 기간을 잡고 있고 1년 연장 옵션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나폴리에는 케빈 더브라이너 같은 유형은 없기 때문에 다른 공격형 미드필더 맥토미니가 또 경쟁자가 될 수 있고요. 만약에 둘 다 영입이 성사가 된다면 이강인, 케빈 더브라이너 이렇게 두 명이 호흡을 맞추는 장면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강인이 케빈 더브라이너에게 많이 배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은 더더욱 성장해서 한 팀의 핵심 멤버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맨체스터 시티 공격형 미드필더 이야기인데요. 맨체스터 시티가 10번 미드필더, 그러니까 공격형 미드필더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리옹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셰르키라는 선수를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셰르키는 이번 시즌 44경기 12골과 20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드리블도 꽤나 좋은 편이고 어시스트 능력이 아주 좋아서 또 맨체스터 시티 공격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고요. 리그왕에서는 어시스트 최상위권을 기록했던 선수입니다. 이적료는 약 4천만 유로 정도 생각이 되고요. 628억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셰르키가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긴 하거든요. 전진 패스도 경기당 8.88에 어시스트도 좋고 이렇지만 또 수비 가담 능력, 활동량 같은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단점이 존재하는 선수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티가 우승을 하려고 한다면 셰르키를 데려왔을 때 이런 단점들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외 축구 이슈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고요.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